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출 성형 현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저 재료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호퍼 로더, 호퍼 로더라고 해서 진공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퍼에다가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예요. 그 장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호퍼 로더의 회로예요. 주회로와 보조회로, 주접점과 보조접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 부품은 여기 있는 전자 접촉기, 뭐 열동용 부하 계전기, 트윈 타이머, 또 뭐 램프, 리미트 스위치, 뭐 휴즈, 그죠? 뭐 램프도 있겠지만 다른 램프, 여기도 보면은 뭐 흡입 램프와 여기 있죠? 블로어 정지 램프 있긴 있는데, 요거는 뭐 좀 무시하더라도 그닥 어렵지 않은 회로이다. 그닥 어렵지 않은 회로이고,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로더에는 차단기가 없어요. 차단기는 일반적인 그 로더에는 차단기는 없고, 그냥 저기 그 배전반이나 사출 성형기 그 콘센트에다가, 그죠? 뭐 걸림용 플러그라던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삼상 RST라는 전기가 이렇게 와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여기 보면 MC1, 그래서 여기 보면 GMC 10이나 22를 써라, 그죠? 12A나 22A를 쓸 수 있는 그 전자접촉기를 써라. 그래서 이거죠. 이거는 지금 GMC 10이니까 12, 그러니까 12A까지 쓸 수 있는 거나 22A까지 쓸 수 있는 걸 쓰라는 것이고, 거기에 1차 측에 전원이 연결돼 있어요. 저는 뭐 220 단상이니까, 원래는 삼상으로 해야 되지만 단상이니까 그렇게 연결을 했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열동용 부하 계전기라고 해서 얘를 통해, 여기 이제 뭐 그냥 열동용 부하 계전기라고 쓰진 않고 GTH22, 저기 똑같은 거 썼네요. GTH22라고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터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이거는 모터를 보호해주는 장치로서 모터에 열이 발생을 하면 트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툭 떨어지면서 우리 B접점으로 쓰는 B접점으로 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그 과정 중에 모터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별건 아니고, 그래서 회로를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 380이 들어와서, 어차피 여기에 조작 전원이라서 서 이쪽에는 220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를 썼어요. TR이라서 트랜스를 썼는데 50VA, 우리 380을 220 단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 본선에서 배전반에서 들어오는 게 RST, 그래서 삼상 3선식, 즉 383선만 오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갖고 장착을 하지 않았지만 요거 딱 맞습니다. 50VA. 50VA라서 380이 요 청색선으로 들어가서 220으로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쓸 필요는 없지만, 380 단상을 220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트랜스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트랜스에서 나온 그 선 두 개가 R과 T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220V에 전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전원으로 쓰는 거죠. 2P에 220V로 쓰는 것이고, R과 T로 그 이후에 퓨즈를 통해서 지금 R상이나 전원 스위치라 해서 전원 스위치는 이게 토글 스위치예요. 전원 스위치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양쪽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써 있는 번호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틀려요. 회사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게 좀 틀리기도 해요. 이걸 쓰거나, 이번에 카페에 질문하신 분은 셀렉터 스위치라고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 이렇게 연결된 거더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A 접점만 두 개 쓰면은 두 개 다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로만, 즉 이쪽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휴즈를 통해서, 휴즈가 여기 지금 저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만 쓰셔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왼쪽을 N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N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쪽에만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넣는 순간 전원 램프라고 해서 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램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S1이라는 리미트 스위치예요. 리미트 스위치가 어디에 장착되어 있냐면, 우리가 드라이 호퍼 위에, 보통 보면 드라이 호퍼가 어떻게 되냐면 크게 이렇게 하나 그리죠. 뭐 드라이 호퍼로. 그럼 그쪽 위에 작은 호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걸 사이클론이라 그래요. 사이클론이라 그러고, 여기에 시소 동작에 의해서 막아줬다 열어줬다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중심축 무슨 축 하나 있고, 그 추에 의해서 얘가 닫히면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실제 달려 있는 걸 보면 리미트 스위치라고 해서 이런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 접점과 B 접점, 요거는 뭐 쓰기 나름이니까 요거는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CAB라고 해서 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 신호에 의해서 TT1이라는 트윈 타이머의 전원을 인가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타이머의 전원을 인가해 준다. 그러면 트윈 타이머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옛날 방식이, 좀 예전 방식이긴 한데, 이것도 어저께 아날로그 타이머 설명을 하면서 좀 드리긴 했는데, 2번과 7번에 전원을 넣게 되면 얘가 동작을 한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어제 설명드린 것, 그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아날로그 타이머에 순시 접점이 없어요. 순시 접점이 없고, 얘는 한시 접점만 있는데, 실제 얘가 좀 특수하기도 해요. 2번과 7번에 넣게 되면 한시 접점으로 바로 어떻게 되느냐? 6번으로 달라붙는다는 거죠. 6번으로 붙습니다. 5번에 붙어 있던 게 6번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 ON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소 동작하는 그것이 이렇게 신호를 주면 리미트 스위치가 틱 붙으면서 얘가 전원이 인가될 때 여기 있는 그 5번에 붙어 있던 것이 6번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8번과 6번이 동작을 하면서 신호를 주고, 그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서 번호를 부여를 해놨지만, 부여한 번호를 의미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8번이 돼요. 8번이 되고, 5번이네요. 5번과 이거는 지금 붙어있던 게, 이건 이제 번호가 이제 잘못된 거죠.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던 게 여기 5번이 되는 거죠. 얘가 5번, 6번. 진짜 타이머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MC1이 붙어서, 그죠? MC1이 붙어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구조만 잘 이해한다 그러면 호퍼 로더의 회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보존도 잘할 수 있고, 수리와 보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회로대로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호퍼로드, 사실은 호퍼로드의 뭐 보존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긴 있어요.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 회로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 그쵸, 셀렉터 스위치를 달아야 되지만, 셀렉터 스위치를 없애고 요거 차단기로 대신해서 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 번호는 사실 그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1번 나오고 그 부품을 하나 건너면 2번이라고 또 칭하는 거죠. 이렇게 부여해 나가는 건데, 반대쪽에는 3번으로 해서 램프를 켜고, 그 넘어가서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맞춰서 뭐 한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카페에 올라온 거 보니까 1번 넘어가지고 1번은 3번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굳이 뭐 의미를 두지 말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단기를 올리자마자, 저기 뭐 원래 차단기라고 하겠지만
원래는 그 스위치죠. 스위치로 써야겠지만 저는 차단기를 쓰니까 차단기를 올리자마자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그죠?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는 그런데 회로에서는 항상 이게 지금 수평으로 그렸잖아요. 수평으로 갔으니까 수평으로 갔을 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N선이라고 해서 미리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미리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램프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램프가 지금 준비된 게 별로 없어갖고 램프는 지금 연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차단기를 통해서 파워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파워 램프에 저는 요 램프를 파워로 해놨어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차단기를 올리자마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퓨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불이 들어와야 된다. 불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게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을 한다 그랬죠. 자, 트윈 타이머의 전원이 2번과 7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번에다가 미리 여기 그 N선을 연결할게요. 2번, 여기 2번이에요. 2번을 미리 연결을 해두고, 또 하나 2번 MC1이란 브로어, 진공을 만들어주는 거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코일에다가 전원 코일에다가 연결을 해라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열동형 부하 계전기의 그 B접점을 여기다 달지 않고 B접점을 이용해서 이쪽에다 달지 않고 여기다가 MC1의 코일에다가 달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게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THR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달 거예요. 그러면 THR이 이거라 그랬죠? 열동형 부하 계전기를 통해서 열동형 부하 계전기, 이것도 많이 났으니까 열동형 부하 계전기에 열동형 부하 계전 이렇게 할까요? 열동형 부하 계전기에 여기 보시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종류의 모양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단자가 4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오래된 거라 좀 지저분한데 NC, 그래서 왼쪽 걸 쓰면 되네요. 왼쪽 거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근데 뭐 가장 그 왼쪽에 있는 거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C접점에 들어가서 MC1에 코일로 넣어야 된다. 코일 단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A1, A2로 있는 거기다 하나를 넣는다는 소리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를 넣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여기까지 연결했어요. 요거 하나는 연결할게요. 제가 램퍼를 하나, 요 램프를 써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회로를 다 만들어 놓고 동작을 시키면 아마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얘가 들어올 것 같아요. 파워하고 얘가 들어옵니다. 왜? 지금 블로어 정지니까. 얘가 지금 리미트 스위치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얘는 요렇게 해서 B접점에서 램프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맞췄다고 치고, 맞췄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리미트 스위치에 전기선, 자, 리미트 스위치 C접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레버를 중심으로 레버의 반대쪽에 있는 거 C접점이에요. C접점에 플러스를 넣는다. 플러스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R상을 연결하고, 지금 여기 보면 R상이 여기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결할 겁니다. 단자대 지금 알상이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연결할게요. 그래 놓고 A 접점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는 밑에 그래서 B 접점인데 사실은 B 접점이나 A 접점이나 상관은 없어요. 그 시소 동작을 하는 이거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A 접점이 될 수도 있고 B 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일단 장착을 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A 접점으로 쓸게요. A 접점이면 눌렀을 때 이쪽으로 나오죠. 이쪽으로. 여기가 A 접점이에요. A 접점에 연결을 해서 A 접점. A 접점에 연결해서 그래야 이게 지금 동작을 안 하겠죠. 이렇게 동작을 할 테니까 A 접점으로 연결해서 어디로 그죠? TT1에 A1, A2라는 그 전원 중에 아까는 하나 연결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 이건 마그네트죠. 여기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TT1이라는 타이머, 트윈 타이머에 전원 2번에 연결했으니까 이번에는 7번에 연결을 해야겠죠. 7번에 연결했습니다. 왜? 2번과 7번이 전원이니까. 아까 2번에 N선을 연결했으니까 이번에 7번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다 전원을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타이머의 접점, C접점이라죠. 8번이 여기 C접점이에요. 8번이 C접점에 플러스를 넣어놔라. 근데 여기 아래 위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 C접점은 공통으로 하나만 쓰는 거죠. 공통으로 C접점은 하나이다. 그럼 거기에 플러스가 R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R이. 그러면 또 이 8번이에요. 여기가 8번에 R을 넣어놓는다. R. 거의 다 끝났습니다. R이 연결돼 있다. 그죠? R이 연결돼 있으면 자 이제 A 접점을 통해서 MC1의 전원으로 들어간다. A 접점은 여기서 뭐다? 타이머에서 6번이라는 거죠. 6번을 통해서 지금 여기 번호를 부여한 게 1, 2, 3, 4, 5, 6번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게 6번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이쪽에 A1, A2 전자 접촉기에 전원으로 들어간다. 이때 5번으로는 불호 정지가 되어 있는 거기에다 전원을 넣는다. 여기죠. 5번. 이때 동작되는 것을 봐야 되니까 저걸 램프를 하나 더 달아볼게요. 얘를 가지고 아마 마그네트가 동작됐을 때 불이 들어오게 램프에 불이 들어서 블로어가 동작을 하는 것처럼 신호 줘 볼게요. 자, 마그네트가 주접점이 3개인데 저는 이제 접점을 2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램프에 불을 켜야 되니까. 여기 보면 전기가 RST 근데 R과 T상만 연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눌렸을 때 이쪽으로 나오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돼서 요 밑에로 나와요. 요 밑에 쪽. 위쪽은 접점만 쓰는 거고 요 밑에 쪽에 주접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신호를 주는 걸로 좀 해볼게요. 220이라 제가 일단은 장갑 낀 몇가지 보니까 장갑을 한번 볼게요. 원래 장갑 잘 안 끼는데
이건 한번 껴보고 하겠습니다. 잘 뭐 연결은 다 했는데 실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했는지. 자, 트윈 타이머 연결합니다. 시간 좀 일단 차단기를 올리면 불 두 개가 들어오겠죠? 들어옵니다. 자, 파워와 지금 불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정지의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섰으면 좋겠는데 안 쓰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은 이때 드라이 호퍼 위에 있는 사이클론에 의해서 자, 신호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어요. 설정된 시간만큼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꺼졌어요. 또 하나, 제로가 계속 안 올라가면 얘가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제로가 다 올라가면 얘가 툭 떨어지면서 타이머에다 신호를 끄는 거죠. 즉, 이 리미트 스위치는 타이머의 전원을 인가하는 거야. 타이머의 전원. 그러니까 실제 이제 동작을 할 때 전원이 들어왔는데, 전원은 파워가 들어왔는데 리미트 스위치에 문제가 없는데 타이머 전원이 안 온다. 타이머 고장 난 거예요. 타이머 고장 나거나 여기에 끊어진 거죠. 근데 얘를 측정을 해보려고 그러면 2번과 7번에 전원이 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이 리미트 스위치가 가장 잘 접촉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시간만큼 동작을 하다가 꺼지는 거죠. 자, 꺼졌는데 제로가 안 올라가.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돼요. 다시 한번 올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때 모터가 계속 기동을 하는데, 회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모터가 부하를 받아. 모터가 돌지 않거나 아니면 부하를 받아요. 부하를 받으면 이 그 전자 접촉기를 통해 가지고 모터에다 신호를 주잖아요. 지금 전기를 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틱 하면서 도는데 모터에 브로어에 뭐가 끼었어. 그러면 여기가 트립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툭 이렇게 올라갑니다. 툭. 그러나 전기적인 것은 상관이 없어요. 타이머에는 전원은 들어갑니다. 관계없이. 그럴 때는 타이머는 동작하는데 브로어 모터가 안 돈다? 그럼 브로어 모터에 뭐가 끼었다는 소리예요. 부하를 받았다는 소리죠. 어쩌보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지금 한여름철에는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얘가 휴즈죠. 휴즈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휴즈가 잘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퓨즈라고 써 있는데 퓨즈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교체를 하고 차단기를 갑자기 올리면 또 뻥 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99.9% 이해예요. 이게 다운 트랜스가 속에서 절연 파괴가 일어나고 오래 쓰거나 한여름철 습도가 높다든가 그러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고 여기가 단락이 일어나요. 단락. 서로 붙으면서 쇼트가 난 바람에 이 휴즈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100% 얘를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회로를 잘 이해하면은 로더의 회로를 이해하면 보존과 수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